안녕하십니까, 김영식 교수입니다. 제8강 레이 웬들리히 스위프트 2 튜토리얼 파트 3 튜플, 프로토콜, 델리게이트 앤 테이블 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강은 제7강에서 만들었던 팁 캘큘레이터 앱을 이 튜플과 그 다음에 테이블 뷰를 이용해서 다르게 보여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강에서 배웠던 팁 캘큘레이터 앱을 같이 활용해야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맥북을 수령하셔서 엑스코드를 가지고 같이 실습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제7강에서 했던 팁 캘큘레이터 앱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해보면 먼저 스위프트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들을 배우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팁 캘큘레이터 앱에서 팁과 팁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팁을 계산했던 calc tip with tip percentage 이 함수를 반환하는 것이 팁의 밸류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팁의 값과 전체 빌의 토탈을 같이 반환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코드 상에서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좀 문법을 학습을 한 다음에 같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엑스코드를 실행하시고요. Get started with a playground. 엑스코드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플레이그라운드 연습을 하는 것을 선택하셔서요. 블랭크, iOS 블랭크로 선택을 하시고 이름은 My Playground 3 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적당한 위치에 폴더를 정해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관적인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폴더를 잡아서 저장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생성이 되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My Playground 3에서는 Import UI Kit 기본적으로 Variable String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Hello Playground라는 Initial String Value가 선언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삭제하시고요. 이제부터 튜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파이썬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스위프트 언어에서도 똑같이 제공을 하는 문법입니다. 먼저 unnamed tuple 다음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을 엑스코드 상에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와 같이 let tip and total 작성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연습을 하는 것이니까 직접 엑스코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작성을 하시면서 이 동영상 강의와 같이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let tip and total은 가로 열고 4.0, 25.19 가로 닫고 이렇게 가로로 묶여 있다면 이것은 튜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튜플인데 이름도 없고 타입도 없는데 이 컴파일러는 implicitly 즉 추론적으로 더블과 더블을 튜플로 갖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explicitly 타입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let tip and total 하고 콜론 해서 타입을 지정을 해서 가로 열고 더블, 더블, 가로 닫고 equal 4.0, 25.19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타이핑 하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블, 더블을 튜플로 갖는 것을 explicitly 명시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튜플로 선언한 변수에 각각의 요소로 접근하는 방법들 중에서 첫 번째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ip and total .0 하면 첫 번째 원소,
tip and total 점 1 하면 두 번째 원소. 이렇게 첫 번째 원소와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를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unnamed tuple입니다. 이 튜플의 원소의 요소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자, unnamed 튜플의 요소를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처음에 선언을 할 때 가로 열고 이렇게 이름을 decompose해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let the tip amount, the total equal tip and total 하시면 이제부터 첫 번째 요소는 the tip and amount가 되고 두 번째 요소는 the total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decompose해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named tuple. 튜플을 선언하는데 각각의 요소를 이름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아까는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었는데요. let tip and total named 라는 변수를 상수를 선언하고요. equal 가로 열고 tip amount 콜론 4.0 total 콜론 25.19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더블 타입의 튜플인데 더블 타입인데 이름을 각각의 요소의 이름을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tip and total named 첫 번째 원소는 tip amount, 두 번째 원소는 total.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서 튜플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입도 explicit하게 지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tip and total named 콜론 가로 열고 각각의 요소의 이름 named 튜플을 하기 위해서 tip amount 또 콜론 타입은 더블 콜론 total 콜론 더블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하면 explicitly named 튜플을 만드는데 타입까지 explicit하게 지정을 한 꼴이 되겠습니다. 자, 튜플을 반환한다. 자, 우리가 제 7강에서 만들었던 팁 캘큘레이터 앱에서 작성을 했던 함수 calc tip with tip percentage 이 함수를 조금 변형을 해서 tip percentage를 입력을 받고 반환을 할 때 tip amount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튜플을 반환할 수 있도록 tip amount와 total을 같이 튜플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함수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식값의 토탈이 21.19이고 텍스가 6%이면 서브 토탈은 즉 텍스를 적용하기 전에 서브 토탈을 토탈에서 텍스 퍼센테이지 1로 나눠주면 서브 토탈이 구해질 수가 있고요. 이 서브 토탈에다가 팁 퍼센테이지를 곱하면 팁 어마운트가 되고 파이널 토탈, 최종적인 토탈은 텍스까지 더한 토탈에다가 팁 어마운트를 더해주면 파이널 토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팁 어마운트와 파이널 토탈을 튜플로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보면 calc tip with tip percentage에다가 함수의 인자인 tip percentage는 20%, 즉 0.20을 대입하게 되면 반환하는 것은 튜플을 반환하게 됩니다. 튜플, 팁 어마운트는 3.99달러, 파이널 토탈은 25.18달러 뭐 이런 식으로 튜플을 반환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튜플을 반환하는 함수는 뒤에 우리 제8강에 나중에 팁 캘큘레이터 앱을 변경할 때 이 함수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튜플을 반환하는 함수를 배워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에는 팁 캘큘레이터에서 15%, 18%, 20%의 팁 값을 표현할 때 텍스트 뷰를 썼는데요. 지금부터는 표 형식으로 테이블 뷰 형식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테이블 뷰 형식으로 보여주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법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 문법들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그라운드에 있던 모든 것들을 일단은 전부 다 삭제를 하시고요. 마이 플레이그라운드 3에 있던 모든 것을 삭제를 하시고 제 7강에서 팁 캘큘레이터 프로젝트에서 팁 캘큘레이터 모델 클래스를 카피에다가 이 플레이그라운드로 가져옵니다. 팁 캘큘레이터, 지난 시간에 했던 팁 캘큘레이터 프로젝트에서 이 팁 캘큘레이터 모델 클래스를 전부 긁어다가 이 플레이그라운드, 마이 플레이그라운드 3로 카피를 해옵니다. 카피를 할 때는 전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커맨드 C, 그 다음에 원하는 장소로 커맨드 V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팁 캘큘레이터 모델은 이 클래스 레이 웬들리히 강의 자료에 보시면 런 스위프트라는 플레이그라운드에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카피해 오시고 calc tip with tip percentage는 우리가 지난번 조금 전에 했던 거 방식대로 튜플을 반환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alc tip with tip percentage, 이거는 팁 어마운트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팁 어마운트와 토탈을 같이 반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수를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팁 어마운트와 파이널 토탈을 튜플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함수를 변경합니다. 지금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팁 캘큘레이터 모델을 카피해서 변경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내용들을 타이핑 할 텐데요. 이거는 나중에 앱으로 만들 때 쓸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타이핑 하면서 실습을 하시고 나중에 이걸 카피해서 쓸 거니까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튜플 반환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return possible tips도 인티저를 받아서, 즉 퍼센테이지를 받아서 팁의 어마운트인 튜플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인티저를 받아서 튜플을 갖는 딕셔너리, 즉 키밸류 쌍이 키값은 인티저, 밸류는 더블이 아니라 튜플이 되도록 딕셔너리를 바꿔서 반환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즉 키밸류 쌍에서 팁 퍼센테이지가 키값이고 밸류가 팁 어마운트였는데 팁 어마운트가 아니라 팁 어마운트와 토탈을 쌍으로 튜플을 밸류로 갖는 딕셔너리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return possible tips에서 이 부분을 키밸류 쌍에서 딕셔너리에서 팁 어마운트와 토탈을 튜플로 밸류로 갖는 딕셔너리 타입으로 반환 타입을 바꿔주고요. return variable에서 빈 딕셔너리 선언할 때도 이 부분을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키값은 인티저, 밸류는 튜플, 팁 어마운트와 토탈을 튜플로 갖는 튜플 타입을 갖는 키밸류 쌍을 갖도록 딕셔너리 변수의 타입을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 함수를 형태를 바꾸시고요. 자, 이 플레이그라운드 3는 잘 저장을 하시고 나중에 사용을 할 것이니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플레이그라운드 3 파일은 잘 저장을 하시고요. 자, 새로운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서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플레이그라운드 3에 들어있던 내용은 잘 저장을 하셔서 나중에 사용할 것입니다. 자, 새로운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겠습니다. 파일, 뉴, 엑스코드 상에서 파일, 뉴, 플레이그라운드 선택을 하시고 새로운 비어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이름은 마이 플레이그라운드 4. 자, 이제 표 형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문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강에서는 팁 캘큘레이터의 팁과 그 다음에 팁 퍼센테이지와 팁의 양과 토탈을 테이블 형태, 표 형태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iOS 앱에서는 테이블 뷰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테이블 뷰를 쓰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합니다. 프로토콜과 델리게이트라는 개념을 아셔야지만 테이블 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로토콜이란 어떤 규칙이나 인터페이스를 따르는 메소드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ntract, 어떤 규칙, contract, 계약, 이런 것들을 따르는 메소드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토콜은. 자, 그래서 프로토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4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한번 해보십시오. 프로토콜, 스피커, 중괄호 시작, 펑션, 스피커, 펑션 스피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닫고. 지금 이 프로토콜로 잡은 거 안에 있는 메소드는 구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토타입만 적어주면 됩니다. 마치 자바에서 abstract나 인터페이스, abstract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와 같은 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피커 프로토콜을 따르는 클래스로 클래스 B키를 만듭니다. 클래스 B키는 스피커 프로토콜을 따른다. 이 콜론 하시고 스피커를 쓰면 클래스 B키는 스피커 프로토콜을 따른다. 그러면 이제는 B키 클래스는 스피커 프로토콜에서 정의된 스피크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마치 자바의 abstract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 다른 클래스, Ray라는 클래스도 스피커 프로토콜을 따른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피크 펑션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피커 프로토콜은 스피크 펑션을 프로토타입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B키 클래스와 Ray 클래스를 스피커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클래스를 한번 그 밑에 또 선언을 해봅시다. 애니멀 클래스. 애니멀 클래스는 일단은 비어있는 클래스로 만들고요. 독 클래스는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스피커 프로토콜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다중 상속이나 혹은 프로토콜을 여러 개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이 스위프트 클래스의 특징입니다. 이 독 클래스는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자식 클래스이며 스피커 프로토콜을 따르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스피커 프로토콜을 따르기 때문에 스피크 메소드, 펑션 스피크를 반드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print of, 독이니까 of라는 것을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것으로 옵셔널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 프로토콜을 쓰려면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되니까 import foundation을 상단에 써주시고요. 스피커 프로토콜을 앞에다가 골뱅이 objective C에서 왔기 때문에 objective C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 메소드로 골뱅이 objective C에 옵셔널 펑션 tell joke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옵셔널 메소드를 만들면 이 프로토콜을 따르는 클래스에서는 이 옵셔널 메소드를 구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골뱅이 objective C는 예전에 스위프트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objective C에서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피커 프로토콜이 옵셔널 메소드를 가지면 이 tell joke라는 메소드는 구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컴파일 에러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옵셔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바꿔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빅키 클래스에 텔 조크 메소드를 구현을 해도 됩니다. 옵셔널 메소드이니까 스피커 프로토콜의 옵셔널 메소드이니까 구현을 한다면 펑션 텔 조크 프린트 question q what did 스시 A say to 스시 B 이건 조크입니다. 영어 조크이거든요. 스시 A가 스시 B에게 뭐라고 얘기했나? 그 다음에 Ray라는 클래스에서도 tell joke를 옵셔널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rint q what's the object oriented way to become wealthy? object oriented 방법이 부자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토콜에는 없지만 자신만의 메소드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function write tutorial I'm on it 나 여기 있어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이 Ray라는 클래스는 스피커 프로토콜을 따르니까 스피크 펑션은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 이 프로토콜의 메소드니까 tell joke는 옵셔널이라서 구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만약에 나만의 메소드가 필요하다면 요 밑에다가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걸 실행하게 되면 What did 스시 A say to 스시 B? 스시 A가 스시 B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와사비. 조크죠. 스시 A가 스시 B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와사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두 번째 질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법이 부자인 이유는 inheritance. 상속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크죠. 넘어가고. 자, 프로토콜을 프로토콜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리어블 스피커는 스피커 프로토콜의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는 Ray라는 클래스의 스피커는 Ray라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지만 스피커 타입이기 때문에 스피커 프로토콜에서 따르는 메소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의 스피크 메소드는 호출할 수 있지만 write 튜토리얼은 이 Ray 클래스가 가진 자신만의 메소드이니까 이거는 호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커맨드 처리하고 실행을 하면 스피크 메소드가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Ray로 타입을 캐스팅 한 다음에 호출을 하게 되면 스피커 as 그 다음에 느낌표 Ray 타입 캐스팅을 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as라는 것을 써서 타입 캐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 열고 스피커 as 느낌표 Ray 타입의 클래스로 Ray 타입으로 타입 캐스팅을 해서 write 튜토리얼을 호출하면 당연히 write 튜토리얼이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스피커를 빅키로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 스피커의 스피크를 다시 호출하게 되면 이제는 빅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tell joke라는 옵셔널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으면 옵셔널이기 때문에 그 물음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거를 체크하고요. 존재한다면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what did 스시 A, 스시 B
호출이 됐고요. 독에 대해서는 타일 조크 하게 되면 독은 타일 조크가 없으니까 이 테일 조크는 니를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소드 이름 다음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은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하고요. 이거 말고 if let을 하게 되면 옵셔널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델리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게이트는 프로토콜을 따르는 변수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클래스 스피커 프로토콜을 따르는 두 개의 인스턴스를 갖는 클래스 데이트 시뮬레이터를 한번 그 밑에 작성을 해봅니다. 클래스 데이트 시뮬레이터는 스피커 프로토콜의 변수 상수 A하고 B가 있고요. 이 데이트 시뮬레이터를 생성하는 생성자에서 A하고 B 스피커 프로토콜을 변수로 받아서 자신의 멤버 변수인 A하고 B를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인 시뮬레이트에서는 print off to dinner, 그 다음에 A speak, B speak, 그 다음에 print walking back home, 집으로 걸어와서 tell joke, A의 tell joke, B의 tell joke 이렇게 호출하는 simulate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봅니다. 같이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date simulator 클래스를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 밑에다가 let sim equal day simulator 가로 열고 인자로 A는 B키, B는 Ray의 객체를 만들어서 인자로 넘겨줍니다. B키와 Ray는 둘 다 스피커 프로토콜을 따르는 클래스였죠. 그 객체를 인자로 넘겨주게 되면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트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데이 시뮬레이터 상단에다가 다른 클래스의 이벤트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고 싶어서 그 이벤트를 가지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상단에다 적어봅니다. 프로토콜 date simulator delegate 중괄호 시작, 중괄호 닫고 펑션 day simulator did start 펑션 day simulator did end 인자는 day simulator 클래스의 객체, 스피커 프로토콜의 객체, 스피커 프로토콜의 객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day simulator did end도 똑같은 인자 타입을 3개 갖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day simulator delegate 프로토콜을 따르는 logging day simulator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 펑션 두 개를 프로토콜이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day simulator delegate 프로토콜을 따르는 이 클래스에서는 이 두 가지 함수를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day simulator did start 함수를 구현해서 day started, day simulator did end 함수를 구현해서 print date ended 이렇게 함수 두 개를 구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date simulator 클래스에서 day simulator delegate 타입의 프로토콜을 따르는 변수 delegate를 하나 만듭니다. 프로토콜을 따르는 변수가 결국 delegate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delegate는 대리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트 메소드 안에다가 델리게이트 변수가 따르는 프로토콜 메소드를 이렇게 델리게이트 골뱅이 물음표 day simulator did start,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 물음표 점 day simulator did end, 이렇게 델리게이트 변수가 따르는 프로토콜 메소드 두 가지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봅니다. 그리고 클래스 하단에다가 델리게이트 변수는 logging day simulator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트를 호출하면 이렇게 date started, off to dinner 쭉 호출되고 맨 마지막에 date ended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토콜과 델리게이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것들을 잘 저장을 해 두시고요. 팁 캘큘레이터 모델 클래스에서 이것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활용을 할 때 이제 테이블 뷰, 표 형식으로 바꿔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My Playground 3, 우리 지난번에 저장해놨던 클래스 팁 캘큘레이터 모델, 이것을 다시 로딩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뷰와 델리게이트 데이터 소스, 이제 테이블 뷰, 표 형식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테이블 뷰는 델리게이트로서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라는 것을 클래스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라는 프로퍼티를 또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라는 클래스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뷰를 표시하려면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와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 이 두 가지 형식을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델리게이트는 옵셔널이지만 데이터 소스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팁 캘큘레이터를 위해서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제 7강에서 했던 팁 캘큘레이터를 테이블 뷰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소스 코딩을 하는 것을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한 다음에 나중에 제 7강에서 했던 것을 변경을 할 예정이니까 이걸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플레이그라운드 3 상단에다가 UI 테이블 뷰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import UI 킷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 소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팁 캘큘레이터 모델 클래스를 인스턴스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에는 토털이 33.25, 팁 퍼센테이지는 6% 이런 식으로 인자를 줘서 객체를 만들고요. passable tips, 이 팁 캘큘레이터 모델의 메소드인 나중에 그 return passable tips에서 쓸 수 있도록 passable tips라는 딕셔너리를 선언합니다. 키 값이 인티저고 value가 tuple, 팁 어마운트와 토탈을 튜플로 갖는 키밸류 쌍을 딕셔너리 형식으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sorted key, 키 값들의 배열을 또 선언을 합니다. 나중에 키 값들을
테이블 형식으로 키와 밸류를 보여주기 위해서 키 값들의 배열을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는 passable tips는 이 팁 캘큘레이터 모델에 있는 객체 return passable tips로 반환을 받아서 초기화를 시키고요. sorted key는 이 passable tips의 키밸류 쌍 중에서 키 값들을 배열을 만든 다음에 배열에 멤버 함수인 sorted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정렬이 된 그러한 키 값들의 배열을 가지게 됩니다. 15, 18, 20. 왜냐하면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으니까 이걸 그대로 보여주면 순서 없는 그 T 퍼센테이지가 보여주게 되니까 순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sorted 시킨 배열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super.init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를 따른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를 따른다고 여기다 선언을 하는 순간 에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는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는 일단 첫 번째 이 테이블 뷰, 이 표가 몇 개 행을 가지는가. 그래서 이 테이블 뷰는 한 개의 섹션을 가지고 한 개의 섹션에는 이 sorted key 배열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즉 팁 딕셔너리의 키의 개수만큼 행을 갖도록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테이블 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펑션 테이블 뷰, UI 테이블 뷰, number of rows in section에 대해서 각각의 섹션은 행이 몇 개냐, 행이 sorted key의 count, 즉 딕셔너리 키 값의 개수만큼 행을 갖는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메소드 UI 테이블 뷰 펑션 테이블 뷰 하면 이렇게 함수 오버로딩으로 여러 개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 테이블 뷰에 UI 테이블 뷰 self at index pass 그리고 나서 UI 테이블 뷰 셀 요걸 반환하는 것을 호출하시고요. 여기다가 코드를 적습니다. 코드는 이렇게 UI 테이블 뷰 셀의 스타일이 UI 테이블 뷰 셀 스타일 value to 그 다음에 reuse identifier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그 셀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요 문법이 스위프트 문법이 좀 바뀌어서 UI 테이블 뷰 셀 스타일이 UI 테이블 뷰 셀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셀 스타일은 스타일 중에서 두 번째 value to 방식을 쓸 거고 그 다음에 표에다가 이 표 형식에서 섹션은 이 표가 섹션이 몇 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섹션의 몇 번째 로인지 이것을 나타내는 그 인자가 인덱스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 인덱스 패스는 첫 번째가 섹션, 두 번째가 로인 그러한 튜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패스의 로는 두 번째 튜플의 값인 012 값을 가지게 되고 그 012에 해당하는 sorted key에 인덱스를 넣어주게 돼서 팁의 퍼센테이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팁의 퍼센테이지를 이용해서 passable tips 딕셔너리에 있는 value인 이 팁 어마운트와 토탈 튜플 밸류에서 팁 어마운트와 토탈을 끄집어내서 팁 어마운트와 토탈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팁 어마운트와 토탈을 이 테이블 뷰에 있는 셀에다가 첫 번째 텍스트 라벨에는 팁 퍼센테이지를 표현을 해주고요. 두 번째 디테일 텍스트 라벨에다가는 팁의 어마운트와 토탈을 이렇게 포맷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이 되게 스트링 포맷으로 만들어서 셀을 표현합니다. 셀이 이 셀 스타일 밸류 2는 좀 큰 텍스트가 있고 디테일 텍스트 좀 작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옆에 디테일 텍스트가 있습니다. 셀 스타일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제가 조금 전에 문법이 조금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테이블 뷰를 선언을 하시면 여기 문법이 틀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갛게 빨간 점이 나오면 이걸 눌러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UI 테이블 뷰 셀 스타일은 UI 테이블 뷰 셀 스타일로 바뀌었다. 그럼 이렇게 픽스를 누르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픽스 하셔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테스트 데이터 소스를 객체를 만드시고요. 테이블 뷰, UI 테이블 뷰를 하나 임의로 만드십니다. UI 테이블 뷰 CG rect 스타일은 plain 해서 테이블 뷰의 데이터 소스는 테스트 데이터 소스다 라고 하시고 테이블 뷰를 reload 데이터 하시면 이렇게 15%에 대해서 팁은 4.17달러, 토탈은 3.1797, 96, 18%, 20% 이렇게 테이블 형식, 즉 표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플레이그라운드 3에 있던 팁 캘큘레이터 모델의 데이터 소스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팁 캘큘레이터 앱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강에서 했던 팁 캘큘레이터 프로젝트를 가져옵니다. 엑스코드 오픈 리슨 팁 캘큘레이터 프로젝트. 자, 팁 캘큘레이터 모델, 이 팁 캘큘레이터 모델을 우리 플레이그라운드 3에 있던 팁 캘큘레이터 모델로 변경을 합니다. 플레이그라운드 3에 있던 팁 캘큘레이터 모델은 recent possible 팁이 이렇게 튜플을 반환하는 타입이 됩니다. 튜플을 반환하는 타입이 되고 calc tip with tip percentage도 이렇게 튜플을 반환하는 타입이 됩니다. 딕셔너리가 return possible tip의 딕셔너리 형태가 바뀌었고요. calc tip with tip percentage도 반환 타입이 튜플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내용을 카피에다가 이 팁 캘큘레이터 프로젝터에 이 부분을 그대로 바꿔치기 합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시고요. 메인 스토리보드로 오셔서 지금 팁 캘큘레이터 모델은 return possible 팁이 딕셔너리의 반환 타입이 딕셔너리의 밸류 타입이 튜플이 되도록 바꾼 겁니다. 자, 메인 스토리보드에 오셔서 이제는 텍스트 뷰 대신에 테이블 뷰를 쓸 수 있도록 텍스트 뷰를 지웁니다. 그래서 메인 스토리보드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도큐멘트 아웃라인 부분에서 리절트 텍스트 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테이블 뷰를 찾아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적당하게 위치와 크기를 잡습니다.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테이블 뷰를 찾아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위치와 위스, 하이트를 적당히 아이폰 11일 경우에는 좀 크기가 크니까 적당하게 여기와는 다르게 조금 더 크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테이블 뷰를 찾아서 드래그 하셔서 가져오신 다음에 크기를 키웁니다.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키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요. 이제 이 팁 캘큘레이터에서 테이블 뷰를 쓸 수 있도록 테이블 뷰에 해당하는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는 이 팁 캘큘레이터가 만들어 줄 거다, 따를 거다 라고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테이블 뷰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커넥션 인스펙터에서 아울렛의 데이터 소스를 팁 캘큘레이터로, 델리게이트를 팁 캘큘레이터로 이렇게 커넥션을 연결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테이블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엑스코드 우측에 있는 이 커넥션 인스펙터에서 아울렛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쭉 끌어다가 팁 캘큘레이터로 연결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델리게이트를 쭉 끌어다가 팁 캘큘레이터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 이 테이블 뷰의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는 팁 캘큘레이터가 할 거다라고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울렛을 연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현재까지 배운 게 두 가지였는데요. 미리 뷰 컨트롤러에다가 아울렛 변수를 쓴 다음에 커넥션을 연결해 줬는데요. 이전 두 가지 방법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이번에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변수의 이름을 타이핑하지 않고 컨트롤 드래그로 컨트롤 드래그로 선을 그은 다음에 뷰 컨트롤러 코드로 연결을 한 다음에 팝업 창에서 변수 이름을 쓰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는 방법은 이 오브젝트를 인터페이스 빌더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 스위프트 코드와 연결하는 세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코드와 같이 보이게 하려면 이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두 개가 연달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어시스턴트 에디터가 이 뷰에 해당하는 컨트롤러 스위프트 코드가 오른쪽이든 혹은 밑이든 선택해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눌러서 오른쪽이든 아래든 같이 보이게 만듭니다. 같이 보이게 만든 다음에 컨트롤 드래그로 이 테이블 뷰를 컨트롤 드래그로 쭉 끌고서 이 뷰 컨트롤러 부분에 변수 부분에 아무데나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이 뜨면 커넥션 타입은 아울렛으로 하시고 이름을 테이블 뷰라고 씁니다. 천천히 해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같이 인터페이스 빌더와 어시스턴트 에디터가 동시에 보이게 한 다음에 컨트롤 드래그, 원하는 오브젝트를 컨트롤 드래그, 지금은 테이블 뷰를 아울렛을 만들어야 되니까 테이블 뷰를 컨트롤 드래그로 밑으로 변수 부분으로 끌어오면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이 뜨면 테이블 뷰 형식으로 타입이 보이고요. 테이블 뷰다 이름을 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골뱅이 IB 아울렛 베리어블 테이블 뷰 UI 테이블 뷰 느낌표 이렇게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IB 아울렛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뷰 컨트롤러를 변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뷰 컨트롤러를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을 따른다 라고 변경을 코드를 추가합니다. 자, 엑스코드 상에서 뷰 컨트롤러를 선택하시고요.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를 따른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에러가 생기죠. 왜냐하면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을 위한 함수들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뒤에 함수를 넣을 거고요. 자, 두 가지 딕셔너리와 어레이 변수를 추가합니다. variable passable tips. 딕셔너리는 타입이 인티저와 튜플 타입을 갖고 생성을 합니다. sorted key도 이렇게 인티저를 갖는 빈 배열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액션 메소드인 calculate tapped는 텍스트 뷰가 아니라 이 텍스트 뷰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뷰를 릴로드 할 수 있도록 요 calculate tapped 부분에서 요 부분은 삭제하시고요. 이렇게 return passable tips에서 받아온 이 딕셔너리 passable tips에서 키값들을 sorted한 배열을 만든 다음에 테이블 뷰를 reload 데이터 해서 테이블 뷰를 reload 합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 뷰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refresh UI에서 result text view 부분은 삭제합니다. 이 부분은 삭제. 이렇게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가 없어졌으니까 IB outlet variable result text view 이 부분도 삭제합니다. 삭제. 자, 그리고 나서 테이블 뷰를 위한 두 가지 메소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카피를 해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3에 보시면 지난번에 테이블 뷰를 위한 메소드인 두 가지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메소드. 첫 번째 메소드는 number of rows in section table view. 두 번째는 self row at index path. 이 테이블 뷰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메소드를 커맨드 C 하셔서 테이블 뷰 컨트롤러의 이 부분에다가 카피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텍스트 뷰 형식이 아니라 테이블 뷰 형식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팁 캘큘레이터 이 앱을 활용을 하셔서 환전 계산기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